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아인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아인입니다. 아인씨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늘상 잘 지내죠. 오늘 좀 뭔가 90년대 같은 느낌이 나는 그래요? 패션인데 MG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90년대로 돌아갔네요. MG요? MG 아니에요? 엔진데요. 엔진가요? 네. 그럼 다음엔 또 다른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목 상태가 들으시다시피 네.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환절기에 역류성 식도염 조심하세요. 역류성 식도요. 네,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기관지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같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요? 언제나 프로답게 믿을게요. 오늘도. 아이고. 아이고. 아인 씨가 많이 활약하셔야 됩니다. 게스트분께서 활약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바로 읽어주시죠. 네. 그러면 12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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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보람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제가 그 SNS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PD님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보셨나 봐요. 이렇게 팔로우를 먼저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출연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겁없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시군요. 네. 혹시 부산 어디 사셨나요? 저는 초읍 쪽이에요. 어린이 대공원. 네, 맞아요. 그렇군요. 좋은 동네 사셨네요. 네. 예전에 좋았거든요. 초읍이 좋았어요? 예전에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변에 되게 뭐 네. 대공원 있고 네, 유원지 네. 있고 뭐 각종 구경거리들과 교통 편리하고 이런 조금만 넘어가면 부산역 있고 서면 있고 딱 그 서면, 중심이죠. 네, 맞아요. 연지동이죠. 네. 좀 아시네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별명이 람디님이세요. 네. 래퍼 맞습니다. 쌈디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네, 별명 이유가 라디오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름에 보람의 람자와 DJ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람디. 네네. 너무 귀여운. 네, 근데 뭐 결혼과 동시에 귀촌한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30년 정도 부산에 사시다가 네. 이제 귀촌이라면은 지금 이 정말 일을 농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촌인가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도시에서 오시면 다 귀촌이란 용어를 쓰시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남편이 남해 사람이어서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가게 된 경우예요. 그럼 네. 농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니시고 네, 그 시부모님은 어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좀 이제 그물맛 좀 보시겠네요. 맞습니다. 겨울엔 되게 추울 것 같아요. 네? 겨울엔 되게 추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주택에 사는데 이제 앞에 바다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뷰는 좋아요. 근데 겨울 주택은 상당히 춥습니다. 거주지로 오션뷰 오션뷰는 그 맞습니다. 가끔은 장난 그게 아닌데. 바다 소금 냄새가 소금 냄새. 소금 냄새가 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짠내가 납니다, 네. 짠내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눈이 호강하니까 또 매일마다. 빨래 말리면은 그 빨래에 잘- 소금이 맺힐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다에 사실 살아보지 않아서 네. 너무 같네요.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뭐 좀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소금 하나로 야 대동답. 아니 보통 그 소금 이렇게 털어가지고 응. 뭐 국도 간도 해먹고 네. 하고. 그런 얘기를 누가 구한 말에서 오셨나요? 조선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람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런 이제 미리 제가 질문을 살짝 받아봤는데 피디님한테 이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제가 나이로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방송 아이님 봤는데 이렇게 나이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나이로 퍼센트를 정하긴 했는데 그 나이보다는 저는 일단은 앞에 살아온 날들에 사실은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잠시 지금은 좀 멈춰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퍼센트가 사실 좀 멈춰 있다? 이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막 달리려고 한다? 네. 거기 그 얘기를 아마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네요. 네. 39%입니다. 네. 밝혀도 되나요? 네? 제가 숫자를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약 39%밖에 안 남아가지고 딱 좋네요. 이제 정신 상태가 네. 커피 좀 더 드시고 네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반이 되기 전이니까 뭔가 좋은 시작을 하기에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시작하기 좋은 나이는 20대죠. 저희도 이제 앞에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반 이상 갑자기 공격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30대도 좋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39%에서 기록해보는 보람님의 청춘 이야기 더욱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정말 그대로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질문도 이제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는 생각이 났는데 밑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엉겹결에 쓴 감이 있는데 제가 사실 라디오 오기 전에 이렇게 여기 05 FM도 한번 듣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글하고 살짝은 다르긴 한데 이제 다른 분들의 베스트 얘기를 듣고 조금 이렇게 살짝 수정을 했어요. 아 맞다 하고 저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해에 이렇게 FM 공동체 라디오가 저희 12월에 개국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 DJ로 활동을 하고 귀촌 육아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DJ가 된 게 일단 현재 제 삶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베스트라기보다 좀 유쾌했던 일, 기억에 남네요. 재밌었던 일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네 오게 되었네요. 네. 저 지금 제 옆에 선배 DJ 계시고 옆에 또 기존에 또 DJ가 계시니까 엄청 긴장이 되지만 한번 네. 숟가락 얹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역시나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보며 매일 감동적인 느낌을 받을 때. 네, 이것도 맞긴 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오히려 극복의 순간에 또 얘기를 드리고 제가 조금 바꿔온 게 그 유정님 방송을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맞아 하고 2가지를 새로 적었거든요. 거기서 뭐 공부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좀 잘못 자칫 들으면 약간 좀 그런 자랑설 같기도 한데 이제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잊고 있던 제 학창 시절에 떠올랐어요. 네. 네, 저는 그 남녀공학을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남고나 여고보다는 남녀공학이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성적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게 인식이 있어요. 이렇게 막 꼭 연애를 서로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성이 같이 학교를 다니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그 뭐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그 한번 첫 시험에 전체 아이들의 등수를 첫 시험에 그 벽에 붙이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으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굉장히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착한 친구들은 그걸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제가 중학교 때는 한 중위권 정도 하다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저 그랬기 때문에 1학년 때도 사실은 또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뭐 붙인다고 했던 그런 계기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계기가 있어서 공부를 좀 첫 시험에 열심히 하필이면 그 공개하겠다고 한데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등수를 싹 다 붙인다고 이렇게 조금 협박처럼 하셨지만 전교 10등까지만 붙이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데. 네, 제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올렸네요.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때 제일 조금 제 인생에서 성적을 잘 받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썰이 아니라 재밌는 게 그 해가 혹시 2002년 월드컵 아세요? 이거 모르면은 너무 옛날 아니세요? 아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나의 챔피언. 네. 너무 좋을 때였거든요. 제가 거의 정말 좋을 때였거든요. 그 시즌이 한필이면 그 이제 월드컵 시즌이었어요. 한참 뭐 KTF 뭐 이런 거 나오고 할 때여가지고 제가 당시에 플립폰 혹시 아세요? 이렇게 폴더가 알죠. 아니라 요만큼 닿는 거가 네네. 있거든요. 밑에만 이렇게 네, 삐삐 닿으면 네, 아마 플립폰이 턱으로 이렇게 닿으면 맞아요. 멋있죠. 요새 다시 폴더폰 나오는데 플립폰을 쓰고 있었단 저희 말이에요. 아버지 폰. 잠시만 너무 안테나 뽑혀가지고 DMB. 지금 아버로 이렇게 네. 나의 건강이 혼미해지는데 지금 아버지가 젊으신 걸로. 네. 플립폰을 쓰고 있었는데 네 플립폰 쓰고 있다가 이제 제가 뭐 크게 그게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이게 잘 받아왔겠다 다 폴더폰 쓰니까 너도 이번 기회에 바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더폰으로 바꾸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마트 가면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경품 추첨 엄청 큰 통에 해가지고 쏙 넣는 그런 거 아시죠? 네네. 월드컵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게 이제 월드컵 티켓이 걸리는 그 경품 행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전교 고정을 했고 핸드폰도 새로 바꿨고 기분이 이미 좋아요. 이미 좋은데 그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말 막 수백 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넣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한국전이. 당시에 그 열풍이 엄청났거든요. 네. 살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줄도 모르고 이제 학교에서 야자를 하다가 야간 셀학습을 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좋긴 한데 지금으로선 갈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니까 며칠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남은 경기였고 한국 경기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 아시는 엄마 컴퓨터도 못 하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아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0만 원에 판매를 했던 기억이 그 당시 있습니다. 80이면 당시 80 엄청 큽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치면 네. 지금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어서 사실은 그냥 네. 빨리 이게 이제 아무라도 이렇게 드린 거고 그 뒤에는 또 거기서 더 붙여서 팔 수도 있었다고. 80의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건 이제 엄마한테 야야, 니 키우는데 다 썼다. 핸드폰 바꾸는 비용으로 막 이러면서 야. 네, 당시 말씀 되게 컸어요. 엄청 네, 그게 이제 제 행운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어디 가면 가장 큰 진짜 행운이었는데 큰 이제 행운이다. 아기를 낳다 저는 보니까 좀 축구를 보러 갔다는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80. 리셀을 하셨다는 리셀 맞아요. 리셀러 1세 되시군요. 네네네. 저였으면은 축구를 보러 갔을 것 같아요. 그죠. 대학생만 됐어도 갔을 텐데 사실 뭐 고등학생이라서 축구에 예.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뭐 학생이라 네, 당시 다른 지역이고 네. 그래서 지역이 다르면 좀 네, 어렵죠. 좀 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베스트라기보다 행운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운이 그거였는데 이제 아기 낳고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라고 적었는데 이 썰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아이보다 맞아요. 더 재미를 챙기시는 우리 타고난 남디님. 아무래도 DJ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 네. 이게 이제 유정님 공부 막 얘기하고 하실 때 갑자기 불현듯 맞아 내 인생에서 그게 맞아. 좀 재밌는 일화였는데 애기 낳다 보니까 다 까먹었네 하고 맞아, 나도 내 인생이 있었지. 네, 이런 네, 네,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여행설인데 네,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외 여행을 20살 때 처음 나가보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가 이제 25세 뉴질랜드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해외여행은 안 간 지 오래됐긴 했는데 이렇게 해외로 간다는 자체가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냥 그런 설레죠. 짐 싼다는 여권 들고 가고 그런 게 가장 저를 좀 즐겁게 해주는 취미이지 않나 싶어요. 취미라 하긴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뉴질랜드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뉴질랜드. 네, 그 퀸즈 타운이라고 남섬에 이렇게 만년설도 구경하러 가고 그 배경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여기는 꼭 다시 뭐 가족도 모시고 오고 싶고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쉽게도 다시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 당시에 그 여행 파트너는 누구였나요? 친구였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잠깐 친구였습니다. 저 지금 그렇던 걸로. 그렇게 저 결혼했어요. 여러분 위험하게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남해도 나가는 방송이다. 가정을 위해서 수위 아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였던 걸로. 오늘 네네. 첫사랑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갑자기요? 뉴질랜드. 네. 네, 여기까지 우리 보람님의 인생 3컷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 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여기 대본에 그러니까 무엇 보람 좋습니다. 무엇 보람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다 뭐 이런 오타인가? 아니요, 이게 뭐지? 뭔가 노림수 같기도 하고요. 무엇 보람 좋습니다. 오늘부터 별명을 무엇 무엇 보람으로 보람. 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어디 보람. 어디 있나요? 저는 못 찾고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무엇 보람. 네. 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오, 보람으로 일부러 쓰신 것 무엇 같은데. 보람. 오, 좋습니다. 대표님 센스가 엄청납니다. 네, 이제 극복 3컷 시간인데요. 뭐 바뀐 게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충 여기 제가 미리 써온 거에서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제 육아 얘기를 이제 가지고 오자면 제가 엄마이니까 그리고 제가 남해로 기촌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시골살이를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남해에 있었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자라서 따라간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이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거기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시골살이 한 번도 안 해봐서 힘들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여행처럼 살 수 있겠지. 그냥 남해로 많이 가본 적도 없고 해서 그냥 이제 친구들이 살 수 있겠냐, 엄마 아빠가 살 수 있겠냐 했을 때도 왜 못해? 네, 제가 뭐 원래 사람 사는 데니까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삶은 다르다. 네, 달랐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골 생활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결혼 생활과 그리고 곧 육아를 시작해서 그걸 같이 이제 육아랑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편의시설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타향살이한 자체가 지금도 제가 이제 7년차 귀촌인이고 사실 라디오도 하고 작년에는 남해군 방문회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포터즈를 하는데 이제 홍보하는 뭐 그런 온라인이랑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기 유치원을 처음 보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나니까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봉사긴 한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홍보하고 온라인으로도 활동하고 나름 이제 오랜만에 사회생활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고 했지만 아직도 좀 가슴 속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타향살이에 대한 외로움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단순히 시골 도시가 좀 다르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제가 고향이 아니라는 그런 것.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처럼 뭐 같이 부부가 기촌에 오시거나 남편 때문에 저처럼 결혼해 오시거나 하는 엄마들끼리 되게 똘똘 뭉치고 말하지 않아도 짠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애기 키우는 그런 것과 고향이 다들 그리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말 잘 안 물어보잖아요. 딱히 고향을 딱히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네, 말은 근데 잘 안 어디 쓰죠.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타양 사람이면 조금 이렇게 안쓰럽게 잘 챙겨 서로 조금 따뜻하게. 그런 어쩌다 분이- 남해까지 왔어요. 그런 분이 꽤 계시는군요. 많죠, 네. 그래서 어쩌다 남해까지 오셨어요. 친정 자주 가요? 이런 말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극복하고 있는 순간이다. 또 라고. 진행 중이신. 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남의 남성분을 만나셨어요?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저희도 연애 이야기 좋아하고 그래요.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냥 뭐 소개로 네 만났고 그 전에는 이렇게 막 다른 지역 남자분 상성분을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쩌다가 만났고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자연스럽게. 근데 뭐 장거리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그렇죠. 아, 맞아요. 시작을 네, 저는 당시에는 제가 오진 않았고 남편이 잘 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더 쉽게 큰 그림이었던 거죠. 진짜요, 맞아요. 네. 저 표정 어떡해. 아니요. 몇 번 가면 개순수리는 어떡할 거예요? 몇 번 가면 데리고 방금 있어요. 표정 어. 보셨죠, 표정. 마지막 이제 한 건을 노린다. 네. 그때 우리 남편 표정 같아요. 그 개순출의 남자들은 다 덩치도 좀 비슷하시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지적해 보려고 안경 저희 쓰고 뭐 났어. 몸무게 세 자릿수들은 네, 공통점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세 자리시군요. 그 몸 크기만큼의 생각을 합니다. 야, 두 자릿수 이하 분들 만나요. 네. 네. 사실 다루기는 쉬워요. 좀 단순하신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네. 예를 들면은 뭐 덩치가 크면 옷을 고를 때도 남들보다 고민을 더 해야 되죠. 갑자기 다르게 가시는데? 아니 내가 일로 가면은 땀이 더 날까 걱정을 해야 되죠. 뭐 이 음식을 먹으면 양이 찰까 고민을 해야 되죠. 혹시 빅사이즈 샵? 네. 네.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두 자릿수는 조금 단순하죠. 오히려 두 자릿수. 프리 사이즈를 입어도 되거든요. 네.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이태원에서 자주 구입하시나요? 저 이태원 못 가죠. 저 부산 사람인데. 빅사이즈 샵 되게 어떻게 가나요? 많습니다. 저도 남편 그래요? 6X라지도 있고요. 막. 저는 한국에서 잘 못 구해가지고 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해요. 2X? 지금 3X? 바지는 8X라지고 진짜요? 농담 아니고? 이게 한국 사이즈로는 약 한 오. 5X라지 정도? 네. 저희 남편 비슷하실 것 진짜요? 같은데. 네네 비슷해요. 네. 5? 120, 125, 130 네. 이런 거 몸무게가요? 아니요. 몸무게도 물론 130인데요. 진짜요? 그럼 네. 우리 남편 더 날씬한 걸로. 네. 게스트분이 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살벌해. 왜 낮추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분 다 합쳐도 제가 더 많이 나가죠. 세 분까지. 세 분 합친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주 넉넉한 우리 든든한 DJ 민주. 그래서 뭐 결론은 생각할 게 많다. 너 무슨 우리 얘기 어디서 무슨 얘기다 이런 얘기. 저 남편 얘기하다가 네. 큰 그림을 그렸다. 큰 네. 그림을 그렸다 해서. 큰 그림에서 맞아요. 큰 남편분이 이제 네.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네, 아주 똑똑하신 분을. 똑똑하신 분. 다시 찾아오셨네요. 네. 똑똑하시다. 뭐로 네,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산후 우울증을 좀 겪으셨다고. 네. 써나요,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수병 같이 오고 애기 사실 애기 키우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예, 조심을 서로 한다고 해도 운명처럼 찾아오는 아이는 그렇죠. 키울 수밖에 없어요. 선물처럼 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힘든지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저도 미혼이기 때문에 되게 네.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예요. 일단 두 분의 이 말씀에 박수. 일단 두 분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같잖아요. 박수 저 드리고 싶어. 역시 준비되신 엄마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면 물론 본인이 겪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맞물린 것 같아요. 환경이.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도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가정을 해봤자 있을 순 없겠지만 엄마도 옆에 있고 그래도 뭐 한 번씩 아플 때 병원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리고 일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부모님도 계시긴 해요. 근데 아까 어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많이 바쁘시고 제가 이렇게 육아를 조금 도움이 많이 없이 혼자서 시골에서 해냈어야 하고 병원이 저는 좀 많이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남해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면인데 제가 당시에는 운전을 못했었거든요. 면허는 있었는데 못해서 아기가 아프면 뭐 1시간은 기본으로 병원을 갔어야 돼요. 와. 그래서 아기가 지금은 사실 좀 컸지만 당시에 아기가 당장 되게 아기 때 아프면 이게 막 당황스럽잖아요. 열이 올라가고 하면 갓난 아기인데 그러면 이제 막 저희가 막 밤늦게 이렇게 막 비가 진짜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저희가 진짜 다른 큰 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정말 밟아서 이렇게 막 간 적도 있고 갔는데 애가 열이 40도 올랐는데 마감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발 저희까지 받아달라고 하니까 옆에 병원으로 가는데 차 뺄 시간도 없이 축 늘어진 애를 그냥 빗속에서 데리고 간 적도 있어. 그때 제가 뭐 욕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속으로 그러니까 진짜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인프라 없이 애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이게 이제 부산이었으면 어땠을까 괜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조금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씩 쌓이게 하니까 물론 내가 운전했었으면 괜찮고 애가 덜 아팠었으면 스트레스 덜 했겠지만 저희 아기 때는 잔병치레가 좀 많아서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제가 조금 그런 거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그렇고 뭐 이제 남편이 계속 이렇게 밤낮 이런 게 딱히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뭐 나가고 그런 건 당연히 못하고 제가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머리 감다든지 제 시간이 정말 없었고 저희 애기도 등 센서라고 아세요? 그 눕히면 바로 울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걸 등 센서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눕히면 센서가 일어난다고 해서 저도 그랬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잘해드리세요. 그래서 제 엄마가 항상 저를 업어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오다리가 됐었다고 해요. 진짜요? 어렸을 때. 그래서 1년 동안 그리고 애가 통잠을 아예 밤에 잠을 아예 안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3시간마다 일어나서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30분씩 계속 오는 걸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또 아빠를 닮아서 아까 아까 몸무게 상위 진짜 99%에 속해서 몸무게가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안고 있는 것도 나름 그게 등센서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아들이랑 네네네. 그래서 저희 100일 때 거의 10kg 가까이 나갔으니까 굉장해요. 그래서 감이 안 오는. 네, 아니, 13, 그럼에도 14kg를 불구하고 그 남편분이 사로잡은 매력은 뭘까요? 갑자기. 아니,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남편분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알고 보는 족같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 왜요? 그래서 나갔잖아요. 괜찮아요? 장난치니까. 좋죠. 근데 육아는 근데 남편이 또 고마움을 표현을 많이 아니요. 육아는 진짜 많이 같이 뭐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왜냐면 육아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뭐 저희는 뭐 애기 자고 나면은 예를 들어 잠시라도 자면은 밤에 유식 만든다고 3시간씩 막 같이 재료도 준비하고 육아는 소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많이 이제 많이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본인은 지금도 살림하고 밥하고 저 이게 부산에 와 있으면 이렇게 막 냉장고 안에 다 청소해놓고 집 대청소해놓고 마음 착한 분이네요. 네, 등치는 크지만 손은 또 손재주가 좋아서 원래 등치 큰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요? PR하시는 몸을 세 자리 그래요? PR.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가 빠릅니다. 오. 그럼 오히려 둔해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요? 둔해 보이지 않으려고 진짜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그럼 하신?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내가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게으르게 볼까봐 이미지가 그렇게 보일까봐 더 설거지 많이 하고. 진짜요?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진국들은 100kg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뭐 증빙된 자료도 없고. 다음에 100kg 그렇다고.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100kg 특집. 게스트를 모아가지고. 네,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람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보람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코너는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 천사의 조언 코너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활용해서 이 보람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조언을 받고 싶은 질문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전에 어떤 질문을 주셨었죠? 제가 제 방송에서도 최근에 얘기했던 주제인데 이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남해로 가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경단녀지만 괜찮아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도 좀 커가기도 하고 저희가 둘째 계획도 없고 해서 7년 만에 사회로 한번 나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새해가 돼서 공부도 좀 다시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게 뭐 책도 읽고 했는데 이게 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30 초반이랑 지금 후반이 됐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확실히 뇌도 굳었는지 그래서 고민도 되고 요새 이렇게 막 내가 잘 다시 할 수 있을까? 사회가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고 경력도 단절됐는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인가, 사회로 나갔을 때 잘 될 음.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Don't Stop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멈추지 마라. 네, 무엇이든 시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언제쯤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하는 시기적인 질문에는 A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를 보셔야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디테일하게 보는 카드에서는요, Get mor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좀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 뭔가 정보를 얻을 만한 여유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정보를 많이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네. 그런 과거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봐라.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네. 얘기가 있고 미래에는 big happy changes. 크고 행복한 변화들이 생길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 1년 후에는 좋은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1년 안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는 건 솔직히 1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금방 갑니다. 네. 정말 머지않아 좋은 네. 소식들이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저희가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1년이라는 얘기가 네. 지금 카드가 너무 딱 맞네. 저한테 정말 네, 또 약간 아홉수를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없어. 저희는 이제 이제 지났죠. 전 30부터 인생이 새로워요.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왜 그러시죠? 어떤 부분이 다시 사는 것 같으시죠? 뭔가 30이 되니까 이 29은 뭔가 절벽에서 대롱대롱하는 느낌이라면 30살은 새로운 땅에서 안정적으로 걸어가는 그렇죠. 맞아. 네, 딱 하나가 자리 잡고 다지는. 10년을 가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보람님도 되게 좀 강단 있으시고 되게 좀 야무지시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속은 여려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외곽 매유. 아닌가요? 근데 너무 약간 점술사처럼 점을 쳐주시는 것 같은 너무 신뢰감이 속은 어쩌고. 네, 그래서 제가 신뢰감이 들어봤는데 갑니다. 그 아이 얘기를 할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명언 선물이 아닌 이 노래 선물을 가져왔어요. 오, 진짜요? 좋은 노래 가사 한 구절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특별한데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생각하면서 좀 여리신 분일 수도 있겠다. 뭔가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훅 돼버려서 가슴이 좀 아픈 시기가 많았겠다. 감성 자극하지 마세요. 눈물 버튼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MBTI T라고 하셨는데 F신 것 같아요. 네, 또 뭐 감정이 그쵸. 뭐 풍부하신 감성 것 자극하는 같아요. 게 저희 일인 걸요. 역시 그래서 역시. 제가 네. 제 자리 남성분과 결혼했나요? 네. 감성 역시. 감성 적용. 네, 그럼 오늘 칭찬 마켓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은 항상 서로를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네, 저희를 먼저 각각 칭찬해 주시면 네. 저희도 람디님을 칭찬해 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 뵈서 사실은 다른 분 유튜브 봤는데 어떤 거 말을 해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저희 아이님은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너무 진짜 DJ 같으신 게 제 눈을 보시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언니인데도 훨씬 언니인데도 계속 그런 눈빛으로 제가 게스트분들 나오시면 이런 눈빛 보내드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벌써 그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깨. 아니 어깨죠. 근데 진짜로 감성 남에 이렇게 공감 잘 하실 것 같고 덕분에 제가 계속 그런 눈빛 받아서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님이신가요? 네. 네네. 세 자리수. 세 자리수. 컨디션이 사실은 안 좋게 시작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같이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점괘가 저 이런 거 진짜 안 믿거든요. 스타일이 난 나만 믿어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런 운명이 기대지 않는 타입인데 이 점괘가 저한테 인생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크게 그냥 제 방식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되게 출연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 칭찬 말고 카드 칭찬을 아니. 근데 네. 그 눈빛이 네. 해석을 잘 해주시기도 했고 네. 공감을 또 해석 잘 왕.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람님과 함께한 저희가 제가 감정이 상한 건 아니고요. 좀 칭찬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하세요. 부족했네요. 먼저 하세요. 네. 저희 우선 람디님. 네네.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 좋은 에너지로 그래요? 저희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또 DJ라고 하셔서 오늘 방송 좀 이렇게 게스트분께 조금 살짝 얹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진짜요? 진짜 너무 든든하고 또 목소리나 이런 게 되게 좀 네. 또랑또랑하고 명쾌하셔서 정말 대화를 같이 이어가기 너무 좋은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네. 언제 저희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네네. 정말 버선발로 달려갈게요. 네네. 버선발로 가기엔 좀 먼 거리인데. 뭔가? 네. 두 분 육아하실 때까지 제가 두 분 휴가 잡고 아니 각자 하실 때까지 제가 육아 방송 계속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너무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딱 봐도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아, 육아 진짜. 이후로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건 빈말이 아니고 부산 오시면 뭐 서면 나가시면은 뭐 전 너무- 핸드폰 좀 사가세요. 너무- 그리고 본인 컬러감도 너무 네. 잘 맞고 좀 자신의 장점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잘 꾸미시. 감사합니다. 네, 잘 꾸미시죠. 감사합니다. 화장도 오랜만에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특이한 분들이 계신다면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할 때 머뭇거림이 없고 좀 뭐 중간에 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닐까. 와. 어휘력이 뛰어나시는 것 같다. 오, 이런 분들이 또 자녀분께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렇죠. 엄청 읽어줍니다. 몇 천 권 넘게 읽어줍니다. 엄청나네. 네. 그래서 그런 게 티가 날 정도면 그래요? 지적인 오. 여성의 어떤 그 아이콘이 아닐까. 아니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저희가 이 칭찬 마켓이라는 게 서로 네. 칭찬하면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인 건 알고 있는데 이 지적의 여신 아이콘 왜 결혼하시는지 알겠어요. 지혜- 어떤 마음을 네. 사로잡았는지. 네. 아니 저 근거가 역시.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네. 했어요. 역시 세 자리수 네. 통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오, 맞아요. 네, 이런 게 딱 티가 났어요. 음. 그래서 자녀분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밝다. 음. 좋은 엄마이자 좋은 여성이자 좋은 부인이자 오. 좋은 게스트에 좋은 DJ까지. 저 계속 여기 나오고 싶어요. 저 네. 계속 나오고 싶어요 여기. 아이가 좀 더 크면 계속 나오시는 걸로 하고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 보람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1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와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걱정도 조금 하기도 하고 제 고향에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혹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시골 육아 제 방송 혹시 들으실 수도 있는 나중에 김보람의 시골 육아 이렇게 이게 좀 이게 짬밥이 자분하게 하는 건 오. 아닌데 자분하게 되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달라. 그랬는데 저 텐션을 맞출 수 있을까 젊은 분들하고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육아 때문에 텐션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회 나와서 다른 어른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몇 년 사이에는 애기랑 집에만 있어서. 그래서 그냥 반가워요. 사실 제 고향 분들이라 더 반갑고. 네, 진짜 반가워요. 그래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네. 저희가 그날에 어울리는 명언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노래 한 소절 오. 또 그냥 들려드리는 것보다 불러드려야겠죠. 오, 진짜요? 아니, 오늘 목도 안 노래 좋은데. 잘하시나 보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하면 다시 읽는 이건 걸로.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듣다가 진짜요? 중간에 찾았어요. 오. 아이 얘기할 때. 기운. 오, 네. 세상에. 딱 박수 쳐드려야 돼요. 이겁니까?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진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 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이런 노래. 오, 감동. 네. 제 다음 방송의 첫 곡으로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기댈 곳. 두분 싸이의 얘기를- 기댈 곳. 오, 두 분 네, 얘기를 기대고. 하면서 첫 곡으로 나갈게요. 너무 네. 좋은 마무리입니다. 가사가 정말 좋네요. 좋아요, 네, 좋아요. 다음에 기대고 저희 싶어요. FM 라디오도 출연 좋습니다. 해주세요. 너무 남해 그때는 한번 목을 같이 회복해서 네, 같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래도 남해 여행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남해가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러다가 마무리 못 하거든요. 제가 시간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네, 전 자주 체크합니다. 괜찮죠. 네. 남해 DJ 입으로 넘어가도 괜찮고요. 네. 저희 계속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음. 저희는 시간을 넘기면 안 돼서 저희는 중간중간 계속 넘겨도 체크.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제 딱 그 방송 앞에 네. 그거랑 다 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신 김에 또 이 방송이 남해로 송출된다고 하니까 남해 지역 자랑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보물섬. 남의 FM 얘기 좀 할까요? 네. 저 메인 DJ라서 네. 네 너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되게 해맑고 순수하게 커트되는 거 아니죠 혹시? 아니고요. 몰라요. 저희 대표님이 뭐 커트 하시든지 말든지. 사실 이게 커트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귀찮아요. 시간이 상관없다고 네.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저희 PD님이 이렇게 여름에 내려오셨고요. 원래 남해 분이신데 이렇게 그 서울에서 대 K 뭐 방송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침마당이랑 다 이렇게 하고 큰 방송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남해에서 라디오 방송국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고 이제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7개인가 전국에 생겼고요. 경남으로는 최초입니다. 와. 네, 그래서 요새 저희가 뭐 이렇게 개국 이후로 인터뷰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촬영도 계속 많이 오세요. 이렇게 시골 마을 라디오가 좀 재밌어 보이시나 봐요. 그래 저는 거기서 이제 남해에서 시골 육아라고 육아 플러스 귀촌 뭐 컨텐츠로 11월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생각을 해서 뭐 듣겠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91.9로도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플 받으셔도 되고 근데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조회수 같은 게 막 남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게 또 이게 막 시청률처럼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감동을 받고 있고요. 그 몇백 분이라도 저한테 들어주신다는 자체가 좋고 또 이렇게 막 DM이 오세요. 제가 SNS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이 끝나면 요약글 같은 것도 올리고 하거든요. 잘 들었다고.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도 저도 시골에 있는데 하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공감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 경단녀 이번에 방송했을 때 이거는 너무 나만의 고민인데 좀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들었다고 엄청 후기를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다시금 이렇게 좀 활력을 리프레시. 네.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뺏기긴 한데 이제 제가 일반이다 보니까 원고 쓰는 것도 종일 시간이 8장을 매번 써야 돼요. A4를 채워서. 노래도 제가 선곡을 다 직접 하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데 저희 방송적에 나오고 있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조금 잘 하고 있을까 했는데 저희 PD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예. 저를 이제 이 방송에 추천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모집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집에 이렇게 있는 엄마였는데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셔서 이제 제가 SNS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기랑 같이 있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 네, 그렇게 얘기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미팅을 해서 1차차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저한테 항상 좀 빛나고 있는 그대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응원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1년 얘기한 게 1년 뒤에 보람님은 저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좋은 마술을 계속 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 와서 마술.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난 가을에 처음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요새 저한테 응원도 많이 주시고 제가 뭐라고 남의 분들이 응원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다. 네 타향살이가 아까 외롭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외롭지만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아주 조금의 느낌? 네 그런 게 좀 들었고 아이를 키우는 삶이 물론 이렇게 그 시간은 소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다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에서는 경력이 단절됐으니까 그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과 그런 고민이 요새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그냥 유쾌하게 젊은 분 중에서 젊은 분이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응원을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나오기 잘했다. 23년도 중에 제일 잘한 일 같다.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갱신될 수 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PD님이 이 방송을 남의 엘에서 송출 한번 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인사해 주시겠어요? 남의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남의 초등학교 학생들 잘 있니? 잘 지내니? 10년 전에 거기서 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던 코치란다. 그럼 애들 아직 컸으니까 있겠다, 이제 그죠? 국가대표된 애들도 있고. 진짜요? 남해 주민들 잘 계세요? 저 작년에 여행으로 갔다 왔어요. 관광객. 홍보하세요, 홍보. 네, 남해 초등학교 박진희 감독님 잘 지내십니까? 한 명 한 명 다 불러봐? 네. 취한 채로 아침에 인사를 하시며 네, 마지막 인사가 취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고 술을 이제. 덜 깨셔가지고 갑자기. 그랬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네. 유쾌하신 분입니다. 유쾌하신 분이네요. 네, 네. 좋은 일도 분들이 많이 좋네요. 하시고 네, 특별한 사연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약간 이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이라고 뭐 막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 알고 보면 막 고려대 옛날 그 10년도에 다니신 분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많이 아시고 좀 다 쟁쟁하시고 하신 숨은 할머니 할아버지 고수분들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별명이 걸맞는 곳이죠. 그러네요. 너무 방금 너무 명쾌한. 저희 PD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생각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남해가 뭐가 있다. 다랭이 마을과 뭐 독일 마을 기타 등등. 그렇죠. 독일 마을 소시지 맛있거든요. 소세지 맛있죠. 또 너무 양을 많이 주셔가지고. 부어스트. 네. 부어스트. 너무 정확해. 네. 얼마 일하셨어요? 얼마나? 남해에서 일은 뭐 한 달? 2달? 한 달 사기로. 방학 기간에 인턴으로 했으니까요. 진짜 한 달 사기로 하셨네요. 네, 그거 진짜 거기는 숙소가 따로 없고 학교 운동장에서 조금 들어가면 그 약간 작은 뒷방이 있어요. 거기서 코치님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좀 숙직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밥을 해주세요. 그 식탁이 들어오고. 아니 밥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표정이 활짝. 너무 맛있어요. 죄송한데 맛 없으실 때 있나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우리 남편한테 맛 없을 때 있어? 다. 저도 언제 사람입니다. 네.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남의 분들 음식 솜씨가. 그 약간 옛날 소세지 아시죠? 어묵 소세지. 그 분홍 색깔? 그게 이제 잘못 구우면 맛이 없어요. 한 끗 네. 차이로.
한 끗 차이. 그 기름이 좀 대표적으로 맛있거든요. 방금 들으셨죠? 잘못 구우면 네. 맛없다는 게 아니야. 맛없어요. 네. 잘못 구우면. 네, 언제든 맛있지만 그게 진짜 중독성이 있었어요. 와, 지금 네 중축도 하고 좀. 멸치 같이 조림도 진짜 맛있었고. 맞아요. 한번 놀러 오셔야겠다. 네, 봄에. 가야죠.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남해 오셔서 하준 엄마를 찾으세요. 하준 엄마.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귀엽던데, 이제 사실 이거.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애기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렇게 구청에 매주 이렇게 기사가 올라갔었어요. 홍보 어린이 그걸로. 사랑스러워.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되게 막 이렇게 좀 애기가 다 신나고. 알아보니까 어머. 되게 좀 즐겨 어머, 인싸 어머. 같아 인싸. 와. 네. 저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네, 음모래 비치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갈까요? 네. 남해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저희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대표님 어떻게 남해로 갈까요? 이제 집으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봄에 오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방송하셔도 될 것 같다, 맞죠? 푸르른 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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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여름에 가시죠. 봄도 아니, 오시고 이러면 봄에도 가고. 네. 이제 강제 마무리가 있거든요. 아, 너무 오늘 유쾌한 분을 만나가지고 네. 오늘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